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추석에 개봉하는 마지막 영화입니다. 안시성. 아,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 배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에 복 많이 받으세요. 황들입니다. 네, 저는 성장 영화에 관심 많은 김프로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배 감독입니다. 추석을 맞이해 인사를 했어야 되는 거구나. 추석이죠, 오늘이. 그러니까. 그러네. 네. 뭐 합니까, 추석 때? 제주도 간다고 얘기했고. 네. 가족 모시고 다? 효도 관광? 네. 모시고 효도 관광 갑니다. 숙소는 어디예요? 숙소는 뭐 회사 회사 그거? 뭐 그런 거. 아, 그렇군요. 뭐 회사 뭐 그런 그렇군요.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제주도요? 네. 연휴에 저는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제주도에서 알아보고 말 걸고 그러지 않겠지. 에이, 그러지 마요. 에이,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어머 황들님 예. 가지 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미리 상처받고 가. 미리 상처받고 준비해서 가. 미친놈아. 아, 그러지 마세요. 심각해졌네. 어쩌다 애가 저렇게 됐니? 끝낼 때가 된 거야. 일상생활 가능하니? 네. 자, 단체 관람. 네. 이번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단관 행사. 네.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가열차게 징징거렸더니. 네. 표가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동안 굳히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르지 마세요. 취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3표를. 네. 취소 불가 규정을 달아놨어야 돼. 딱장 불입? 그렇지. 네. 네. 당일 취소 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도. 그렇지. 노쇼가 항상 문제라고 하거나 아니면 노쇼랑 좀 다른가? 노쇼 상관없으니까 표만 취소하지 말라. 오셔야죠. 아, 그래요. 오셔야죠. 그 걱정, 저희가 어제도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걱정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티켓을 여러 장 잡아놨는데. 네.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오시려는 분들 오히려 방해해가지고 못 오시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해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티켓을 못 구하신 분들은. 네. 오세요. 네. 네네,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말하는 대로. 저희가 알아서 됩니다. 정리해가지고, 네. 티켓을 못 구하신 분 거는 남는 좌석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해서 할 테니까요.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티켓은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매진으로 갑시다, 우리 아름답게. 네. 그러니까. 382석. 그래. 솔직히 좀 걱정했는데. 네. 야, 그래도. 되게 사람 많겠다. 네. 그치. 저는 기대되는 게 있어요. 네. 전 최근에 휘트니 다큐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휘트니 보면 그 다큐 중에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남아공 독립한 다음에 딱 휘트니가 무대에 올라가지고 탁 관객들을 보면서 네. 손을 한번 싹 하면 뭐 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당일날 그걸 할 겁니다. 이게 큰일이네, 진짜. 미쳤네. 다 막아놓고 혼자 무대에 탁 둘러보고 손으로 싹 하면 난 손으로 하면 되지. 마이크를 탁 입에 갖다 대고 미치겠네. 그래. 야, 그래. 중증입니다, 중증. 이거 승국이한테, 황대리한테 이걸 꼭 시키라고 해야겠다.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요.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네. 많이 오시는 게 의미가, 매진도 물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네. 텅텅 비어있고 매진인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1단계. 네. 그게 1단계고요. 하지만, 일단 많이 오시는 게 더 좋다. 그렇죠. 우리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맞습니다. GB 할 때 영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 판시네마에는 죄송하지만. 내가 92년작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니? 그리고 이 보디가드가 찾아보세요, 리뷰. 재개봉을 했는데 380석이 찼다는 것만으로 끝난 거 아니야? 제가 그날도 얘기하겠지만 전국의 모든 극장을 통틀어서 보디가드 재개봉관으로는 가장 높은 좌점률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그거면 됐지 뭐. 거기 더해 뭐 할 리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 좌점률로 얘기하면 안 되지. 판매 좌석으로 얘기하지. 판매 좌석. 좌석수. 10좌석에 10표 나갈 수가 있잖아. 맞네. 똑똑한 척하네 또. 아니, 내가 그 생각도 했는데. 표 팔아서 내가 돈 버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도 했어. 왜 좌점률이라고 얘기했냐? 왜? 10좌석 다 나가는 경우 없어요, 지금. 없지. 없어. 그래. 그렇지. 코엑스 스크린 A에 개봉할 심산이 큰데. 30석 정도 되잖아요? 네. 30석 다 찬다고?
그럼 보디가드가? 휘트니거 찼어요. 그래? 휘트니거 탔지. 보디가드가 찬다고? 다르지 않을까? 내기할까요? 둘이 내기해서 어쨌든 뭐 20석은 찰 수 있어. 제가 심판 보고 이긴 사람 뽀찌 떼주는 걸로 하고 둘이 내기. 네. 뭐 아무튼 많이 오셔서 기록을 한번 마지막으로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안시성인데 많은 분들이 한 줄 평 보내주셨는데 3분 보내주셨네요. 간우님, 한가위처럼 풍성한 영화, 감정과잉, 음악과잉, 조연과잉, CG과잉, 연출과잉. 한가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네요. 과잉. 네. 많아서 별로다, 뭐 이런 건가? 과잉된 한가위 되세요. 네. 애썬네님, 이제 조인성 하면 쌍화점 말고 양만춘이 먼저 생각날 듯. 조인성의 양만춘이 그래도 기억에 남을만 했다는 평인가 봅니다. 네. 동의는 안 하시나 봅니다. 네. 영화 파케 이젠 뭐 듣지님. 전투씬 좋네요. 신나게 얘기해주세요. 근데 영화 얘기 이제 어디서 듣죠? 네. 시네타운 19 들으세요. 그렇지. 시네타운 19. 옛다 먹어라. 네. 시네타운 19 뭐. 형들이 이거 안 들으니까. 네. 그리고 많잖아요. 좋은 팟캐스트들 많이 있으니까. 네. 파케는 그런 거 많이 들으시고, 저 이름이 들어간 영화를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막 여운 죽인다. 아까부터 좀 미친 것 같아요. 네. 한 줄 평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네. 어저께까지 선물 보내드렸고 오늘 거는 그냥 소개해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선물이 없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개봉작으로는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박해준 씨 나오신 박해준 특집. 그렇습니다. 하고 저희가 연휴 마지막 날. 네. 연휴 마지막 날인가요? 그죠? 대체휴일입니까? 수요일 날? 네. 그날 마지막 방송. 그렇습니다. 네. 굿바이 방송 하면 이제 시즌2 종료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화를 안시성으로 스케일 크게 다 때려 죽인 영화로. 그렇습니다. 네,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영화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시성으로 경고를 상대할 수가 없어. 천하를 손에 넣으려는 당태종.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의 변방 안시성을 침공합니다. 20만 당나라 대군에 맞서는 안시성 군사들은 고작 5,000명. 그럼에도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백성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기를 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다는 전투를 그린 영화 안시성입니다. 고구려의 신님이 우리 버렸어요. 모두를 죽음으로 몰지 마십시오. 네. 자, 한 줄 평. 배 감독님부터. 상상을 뛰어넘기 가장 힘든 장르. 상상을 뛰어넘기 가장 힘든 장르. 네. 못 뛰어넘었다는 얘기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대모사 해줘요. 화살 날아가는 소리. 신궁 화살 쏘는 소리 막. 동. 슬로우 모션이었잖아. 황 대리님은요? 저는 5글자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래. 준비한 것부터 하고. 5글자는 안시성 안참. 뭔 말이야? 안시성 안참? 성이 안 찬다고? 야, 뭐, 이거 제가 해야 될 거예요. 돌 날아가는 소리 한번 해, 돌 날아가는 소리. 돌 날아가는 소리? 아니,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 기름 주머니! 기름 주머니. 기름 주머니! 그렇지. 네, 무슨 말인지 영화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5글자죠. 그냥 그걸로 하자. 기름 주머니. 기름 주머니. 저는 4글자입니다. 뭡니까? 4글자. 끝까지 재미없게. 꼭 이어가기로 했어. 네. 과유불급. 과유불급. 네. 내가 중국어 할 줄 알았으면 중국어로 할 텐데. 그걸 당태종처럼 했으면 되는데. 몰라, 중국어를 몰라. 과유불급. 네. 너무 좀 그랬어. 그렇군요. 너무 많아. 네. 싸우는 장면이. 그렇군요. 근데 너무 많으면, 좀 막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계속 똑같아 보이던데 나는. 이 영화는 그러고 보니까 기름 주머니 같아요. 네. 날라가요. 그래요. 자, 그러면 기본 정보를 마지막 기본 정보 황대리님께서 한번 훑어주세요.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안시성 더 그레이트 배틀 135분. 와, 길다. 12세 관람가고요. 9월 19일 날 개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3편의 영화가 다 개봉했죠. 안시성, 명당, 협상 셋 다 개봉을 해서 더넌까지. 더넌은 원래 그렇게 많이 고려를 안 했었는데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진짜 많이 넣었어요. 한 800개 넘게 넣었어. 지금 메인 이제 배급사들은
계속 그 영진이 실시간 예매를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보고 있는 그렇지. 상황인데 물개는 이제 0.몇 %의 예매율로 이미 좀 약간 눈밖에 난 것 같고 네, 이미 이제 그래서 이제 뭐 3파전이다 하고 있었는데 야 이상한 야 더 너니 뭐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더 니냐 더 너니냐 이거 뭐냐 막 야 이거 왜 계속 올라가냐 해서 약간 예상을 벗어난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연출은 김광식 감독이고 출연은 화려합니다. 조인성, 남주혁, 박성웅, 배성우, 엄태구, 김설현, 박병은, 오대환, 송동일, 정은채, 유호성 많이 출연합니다. 제작은 영화사 수작이랑 스튜디오 NU라고 돼 있는데 배급도 U고요. NEW. 누가 만든 제작사예요? 스튜디오 NU? 그 스튜디오 NU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이제 좀 재밌을 법한 게 네. 일단 CJ가 오늘 녹음하는데 CJ ENM에서 윤재균 감독을 CJ ENM 사장됐더라고요. 대표로 네. 그냥 뭐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JK 필름과 CJ ENM의 조합을 좀 개인적으로 취향이 안 맞았던 저로서는 네. 야 이제 CJ 영화는 다 걸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 수직 계열하죠 지금. 그런 거와 비슷하게 뉴도 이렇게 제작 역량을 좀 발휘하는 스튜디오 NU가 있습니다. 야. 만들어진 건 16년 9월 좀 일찍 만들어졌는데 여기 가능했던 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태양의 후예를 뉴에서 이제 드라마를 좀 성공한 다음에 여기 좀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스튜디오 NU는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드라마를 먼저 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미스 함무라비 네네 그리고 지금 또 JTBC 또 기다리고 있는 뷰티 인사이드 스튜디오 NU에서 만든다고 하고 영화를 처음으로 만든 게 이제 이 안시성입니다. 야. 그래서 첫 영화를 이렇게 크게. 네, 그래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 잘 돼야, 이제 뉴의 앞날이 좀 밝지 않나. 네. 그래도 이 영화가 잘 되면 가져가는 그 수익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은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운이 많이 걸려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고, 네. 순재가 1856억입니다. 1856억이면 앤트맨 앤 와스프 제작비 정도가 되겠죠. 네. 이거 뭐야? 이게? 야, 끝까지 물리치래서. 이 여름 작가. 1800억이라고? 대단합니다. 1억 6천 순재가? 순재가 1856억인데 대박인데? 총재가 220억. 이거는 마블에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제작비 정도가 되죠. 그렇지. 앤트맨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P&A 비용을 합치면 총재가 되는데 그게 9분의 1 가격인 220억이라는 거. 마법이야, 마법. 야, 이 마케팅 회사 P&A 어디서 했는지 알아보고 연락 주십시오. P&A가 마이너스다. 야. 이 많은 짓은 오롯이 네. 바이럴 입소문에만 의지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 1600억을? 1600억 상당을 받으면서 그리고 홍보가 이루어졌다. 입소문을 낸 사람한테만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참여한 영화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때 돈을 내라고 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받은 돈을 다시 내면서 대박이다. 이렇게 이 영화 홍보의 새로운 모델이 아닌가. 패러다임이 있죠. 이게 새롭다. 새로운이 영어로 뭡니까? NEW는 야 빅피처. 야. 이거 어디서 했다? 스튜디오 뉴. 와 이런 빅피처를 녹음하고 있는 우리가 빅피처 컴퍼니. 와 장난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네. 실망시키지 않는. 185억이고요. 네. 총재 220억이라 손익이 한 570만 정도. 야, 한 600만은 해야 되는데. 네. 네, 보고 근데 지금 또 녹음하기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한 30개국 정도에 이제 판권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익은 조금 내려갈 것 같고. 그럼 투박하게 얘기해서 한 500만은 그래도 찍고 가야 되네요. 500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500만 어쩔지 모르겠네. 스크린은 개봉날 1119개. 첫날 관객 이제 14만 명 정도. 들어보니 최소 20만 명 정도는 기대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더 넌. 더 많이 까졌구나. 그리고 서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그렇죠. 추석 때 뭐 볼까? 서치요. 그렇죠. 서치가 재앙이네, 재앙. 추석 때 간간히 살아있을 네. 여지가 있다 지금. 서치가 사실은 거의 지금 큰 영화, 작은 영화들을 다 지금 숨통을 끊어놓을. 야, 장난 아니네. 그래서 완전 복병이네요. 이 추석 시장이 쉽지 않다. 마치 당태종 이세민이 본 안시성 같은 영화다. 진짜 안시성 같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시장 늘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 본 추석 시장 중에 가장 어려운 빡세네요. 그런 박스 오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잘못하면 모두가 다 울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또 이례적으로
큰 외화 한 편 때문에 피해가는 형국이 아니라는 게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 작년 추석 때는 킹스맨이 있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극장에 찾는 관객들 추석 연휴라고 하면 이제 금, 토, 일, 월, 화, 수잖아요. 네. 거의 하루에 한 100만 명에서 한 150만 사이 이렇게 관객이 와서 한 700만, 800만 요 사이 관객이 이제 극장에 찾을 건데 네. 이걸 어떻게 나눠 먹냐 이 시장을. 그렇죠. 요 싸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킹스맨, 남한산성, 범죄도시, I Can Speak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최종 스코어는 전부 다 남한산성 380, 범죄도시 680, I Can Speak 320, 킹스맨 490. 이게 시작을 그 추석 때 신호탄을 쏘고 이제 최종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다다음에 2천만 언더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1,500만에서 2천만 사이인데 처음에는 안시성 물개 명당 협상이 요걸 나눠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네. 물개는 68만, 70만 사이에서 이제 70만에서 끝난 것 같아요. 정지가 된 것 같고 더넌 수녀님이 그렇죠. 갑자기 치고 올라왔고 아마 배급사는 전략적으로 좀 밀어넣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알 수 없는 시장이 됐고 오히려 지금 추석 때 시장이 그만큼 좀 알짜배기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올여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들보다 더 라인업이 센 느낌이에요. 네. 여름에는 이제 뭐 마녀, 그러네. 인랑, 신과 함께 공작, 변산 거의 뭐 여름 텐트폴과 크게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들이 개봉해서 지금 박타시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따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김광식 감독 한번 훑어주십시오. 필모를. 72년생 연세대 국문과 졸업. 곽경택 감독이 연출한 97년작 억수탕의 각본을 쓰셨네요. 억수탕 각본 썼군요. 네. 그리고 신승수 감독의 얼굴 각본을 썼고 99년에. 그리고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조감독. 여러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2006년에 한승용 감독이 찍은 오프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각본을 썼는데 저는 이 영화에 대해 저는 몰라요.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2008년에 드라마 각본을 씁니다. 돌아온 일침에 황인래, 김수영 연출 돌아온 일침에 각본을 쓰고 2010년 드디어 내 깡패 같은 애인이라는 영화 박중훈, 정유미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 각본 감독 그리고 그의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 그리고 3년 뒤 2013년 찌라시 위험한 소문 그렇군요. 이때 인연으로 박성웅 씨가 이번에 나온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4년 후 2017년 안시성을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처음 각본을 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사 수작이 지금 제작사로 올라가 있는데 영화사 수작 대표에게 더 맨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안받았다. 내용이 뭐냐? 고구려 사극. 그 안시성 전투 얘기인데 제목이 더 맨. 기존 시나리오에서는 양만춘, 연개소문, 이세민 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 인물에 좀 더 집중하는 이야기였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만춘이랑 연개소문이 뭔가 이렇게 알력 다툼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네, 백스토리가 있었네. 그래서 그거를 고립된 지역에서 안시성을 지키려는 성주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키는 식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고쳐서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이 뜻대로 각색을 한 결과. 요 내용을 가지고 하게 해주면 내가 이 영화를 만들겠다. 안시성에 합류를 해서 본인이 각색을 한 안시성 시나리오로 현재의 영화를 완성했다. 매우 차곡차곡 올라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좀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다. 정말 고생하면서 찍긴 했지만 물성과 스펙타클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계속 작업하고 싶다라는 인터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그 스케일 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감독이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해주는 감독님입니다. 네. 평론가들 평점은요, 이걸 높다고 해야 되는지 낮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평식 평론가 2개 반 주셨는데, 공들여 찍은 전투는 돋보인다만, 나머지는 별로였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허나몽 씨가 2개 반, 고구려 부심이 쩐다. 이홍철 씨, 계속해서 지금 같은 포맷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자세가 좋아서 타율도 좋은 타자. 이홍철 평론가는 요 영화에 가장 높게 3개 중에 이게 제일 3개 반 주시면서 이렇게 줬고 네. 이화정 씨 3개 반 스펙타클한 전투의 재현과 그걸 놓치지 않는 카메라의 리듬 장영엽 씨 3개 반 호쾌하고 역동적인 화면으로 재구성한 승리의 역사
송영국 씨 세계반, 액션 연출은 완승, 여성 캐릭터 활용은 완패. 네, 이렇게 주셨는데. 네. 그래도 제일 좋네요. 세 작품 중에. 세 편 중에는 가장 높은 어쨌든 평을 받고 있네요. 뭐 확실히 이뤄낸 바가 명확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규모의 이런 뭐 명량이 처음 나왔을 때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전투 장면에 대해서 굉장한 사람들의 놀라움과 만든 사람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공성전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정면 승부한 영화가 있었나? 여지껏 나왔던 한국 영화 사극 액션 중에는 스케일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사실 가장 크죠. 물론 CG도 있고 뭐를 하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스케일은 제일 큰 것 같던데. 무사가 있죠. 제가 무사를 안 봐가지고. 무사. 떼거리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랬습니까? 스케일을 따지기에는 무사가 큰 스케일이 아니죠, 사실. 스케일이라기보단 저는 난이도. 아, 난이도? 아, 그래. 아니, 지금. 고생도. 너무 초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순서가 있잖아. 지금 평론가 평 얘기하고 오고 있는데 지금 자꾸 그러면. 제가 참지를 못했네. 그래. 드립부심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편집했어요. 살려야지 이런 거. 편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500만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래. 안 고쳤어요 제가. 그래 잘했어요. 네. 걱정하세요. 저도 안 들었어요. 참나. 네. 자, 그제부터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은 하나씩만 보면 되니까. 네. 정평님은 명당만 보셨고, 승국 씨는 협상만 봤고, 네. 황대리는 안시성만 봤어요. 그렇죠. 물개도 봤어요. 물개는 아웃이니까. 그치. 3개 중에서 1등을 누가 찍을까요? 요거를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재밌는 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물어본 거 대답부터 하고 하란 말이야. 그게 대답이야. 아, 그래요? 내가 딴 얘기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솔직히 질문이 그렇게 했는데. 믿질 못하겠어. 평론가들의 평점을 그냥 따로 읽어주잖아요. 그 평점의 평균을 내봤어요. 이 4개 영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별 2개 반이면 5점이잖아요. 10점 네. 만점으로 해가지고. 안시성 6.3. 이 영화를 평가한 10점 만점에? 네, 평론가들의 평점의 평균을 낸 거예요. 네. 명당 5.7. 협상 5.2. 물개 4.5. 이 순서대로 흥행이 될 것 같다. 그래요. 과학적이지 않아? 아니 근데 평론가들의 평이 흥행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상관없죠. 그래서 한 뎁스 더 들어가죠. 네. 사람을 뭘로 보고. 2017년 겨울 영화의 평론가들의 평점의 평균을 내봤어요. 그래요. 야, 얼마나 한가한지 알겠습니까, 요즘? 얘 요즘. 야, 할 일 없나 보다. 진짜 일 안 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사 그만두고 팟캐스트 하면 정말 알찬 팟캐스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 그런 말 잘못했다가 서울극장에서 잘못하고 감금당해서 팟캐스트를 잡혀가서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네, 어떻게 됐어요? 겨울 영화. 겨울. 1987 강철비 신과 함께. 지난 겨울. 네네. 1987 8.1 강철비 7.2 신과 함께 5.9. 네. 그러니까 뭐 평점이 제일 낮게 받은 신과 함께가 1,400만 역대급 흥행을 했고 평점이 제일 높은 8.1을 받은 1987은 두 번째 흥행을 했다. 네. 별 상관없다. 네. 그게 기분이야. 별 상관없는데 재미있게도 이번 추석 때는 요 평점 따라서 흥행 결과가 따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예측을 그럼 해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합일이 일어나는 굉장한 순간이겠다 싶네요. 평점과 흥행이. 그럼요. 항상 그런 괴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마땅해 하던 시절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 사람들은 재밌다는데 평론하는 놈들은 왜 이렇게 평론하나? 라고 하고 평론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본 영화의 흥행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이런 걸로 서로 반목이 항상 있어 왔던 와중에 방금 우리 황 대리는 그것이 일치하는 순간이 바로 올 추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맞나요? 내가 얘기한 거 그렇게 위대한 담론인 줄은 몰랐으나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감독님의 오늘 전망은? 오늘 전망은 네. 일단 협상은 2위를 고수할 것 같다. 어떻게든. 협상이 2위라고? 그 원래 저는 명단을 제일 많이 볼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틀 만에? 네. 이건 시대에 부합한 영화입니다. 어.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평론가 평에서. 허나몽 씨가 2개 반을 주면서 고구려 부심 쩐다 그랬잖아요. 전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약간
부심을 줄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분위기 타나요? 천지를 봤잖아 우리가. 천지를 보고 우리나라 고구려 기상 이게 명당보다는 명당 좋은 자리 서로가 막 선점해서 막 싸우고 막 영의정 좌의정 막 피바람 불고 막 흥선대 영구인 쇄국 정책하고 막 결국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조선이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이걸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안시성은 우리가 막았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기병이 짱이었다 하는데 이거를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결론은 안시성이 1위를 할 것 같다. 저는 안시성이 1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토요일날 내가 명당 1위 한다 그랬거든. 그렇지. 그날 방송하는 거 충실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구나. 왜냐면 관이 제일 많아. 그렇죠. 그걸 물리적으로 바꾸기가 네. 다른 영화들이 이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더 넌을 뭐 1200개 주겠니? 그렇지. 네. 안시성이 계속 1100개 뭐 1000개 이렇게 잡고 가면 그거에 따라서 스코어가 가지 않겠나. 네. 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안시성이 1등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박혜준입니다. 스코어가 얼마나 갈까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쉽지 않죠. 최종 스코어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추석 스코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스코어 전부 다 끝까지 내려올 참고할 때까지.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추석 스코어 정도가 될 것 같고. 남한산성보다 많을까요? 남한산성보다는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하긴 그거보다는 좀 쉬우니까 서사가. 네. 분명히 좀 더 대중적인 면이 있으니 네. 남한산성보다는 많이 볼 것 같고. 1987보다 많이 볼까요? 이건 겨울 거잖아. 범죄도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범죄도시가 680만입니까? 네. 380만과 680만 사이. 너무 갭이 크다. 갭이 넓다. 그건 너무 300만 대군이야 임마. 300만 대군 그 차이가. 자 봅시다. 일단 이렇게 좁혔어요. 그래. 400만과 700만 사이 있다. 네. 400만과 700만 사이에 있고. 근데 하나 조금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사이에 추석이 끝나자마자 재밌는 롱 위켄드가 시작됩니다. 10월 3일과 10월 9일.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어요. 그때 또 휴가를 또 많이 붙여서 쓰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때 암수살인이 개봉을 해요. 네. 쇼박스에서 또 야심차게 또 여기 추석 때 안 내고 또 쇼박스가 그때 내더라고요. 뭔가 뭐 노리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패키지가 나쁘지 않아서 또 쇼박스에 또 영향도 있고 하니 그쪽으로 또 관객이 또 좀 많이 빠질 것도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저는 아이씨. 네. 결국, 자, 봐봐. 내가 얘기해줄게. 시간을 끈다고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요, 지금 내가 맨날 그렇게 하니까 결론이 쉽게 나오는 거 같지? 생각을 열나 빡세게 해야 돼. 말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가지를 지금 쳐내고 있잖아, 지금. 나는 마가 안 뜨잖아. 너는 뭐 지금 내 집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지금. 자, 결론 말해주세요. 몇만? 저는 그냥 희망을 담아. 그냥 손익 570만을 조금 넘지 않을까. 그 BP 넘는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을 담아 봅니다. 어떻습니까, 배 감독님은? 저는 범죄의 도시보다는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근거는 제목인데요. 도시보다는 성이 크지 않을까? 네. 700만은 넘을 것이다. 도시가 더 큰 거 아니야? 아, 그래? 바보 아니야? 성은 조그마잖아. 5,000명 있다는데. 서울시 안에 성이 몇 개인데. 문이 몇 개야? 동대문, 서대문. 자, 여기서 우리의 애국심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구려 성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 5,000명이라잖아. 아이, 거기 군사들 얘기고. 군사가 5,000이면 군사들이 다 결혼해갖고 4명씩 낳았다 해봐 2만 명이야. 아이, 그거는 지금 주민등록 된 애들 얘기고. 그리고 그 성 주변에 사는 애들 있었을 거 아니야. 성 안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다고. 네, 자, 결론 얘기해주세요. 700만. 그냥 찍었어. 700만까지 간다. 네. 왜냐하면 암수살인이 전 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는 영화인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뉴스 났던데. 네. 뭐, 유족이 가처분 신청하고 막 그랬다. 네, 그런 이슈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고, 일단. 영화사에서는 뭐, 죽기 살기로 해결을 할 텐데. 네. 저는, 안시성이, 모르겠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550만? 500만 언저리? 이게 이틀밖에 안 돼서. 네네. 하루에 20만씩 보니까.
만약 20만씩 추석 연휴 다 보면 얼마예요? 20만씩 추석 연휴를 다 보면 100만이죠. 5일인가요? 5일 연휴가? 그렇지. 5일. 근데 휴일이 들어오면 좀 많이 보나? 그치. 휴일은 더 많이 휴일에는 50만, 100만씩 보나요? 네, 주말에 뭐 천차만별인데 명량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명량 같은 경우는 뭐 휴일이고 평일이고 나발이고 하루에 100만씩 봤어요. 이순신이니까. 그렇죠. 광화문에서 맨날 보는 그분이니까.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 저는 이제 하루하루 많이 들면 맥스 한 50만 정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연개소문 양만춘이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고구려 얘기긴 하지만. 네네. 50만씩 본다 그러면 250만. 맥스 한 500만 언저리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를 추천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네. 그냥 가족들한테 어른들한테 가서 보세요 하기가 전 조금 잔인한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싸움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네. 초반에 스펙타클은 되게 우리나라 영화치고는 네. 훌륭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좀 네. 못지 않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다가 중반 후반 가면서는 약간 피곤한 피로가 쌓이죠. 계속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명당이랑 나눠서 가져가는 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많으신 사극 한번 보자 하시는 분들에게서 취향이 갈려서 나눠서 가져가는 게 있다 치면 뭐 그렇죠. 아무튼 저는 뭐 한 500만 언저리를 걸고 싶은데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면 좋습니까? 추석 연휴에 3가지 영화 놓고 뭐 더 넣는 논의를 합시다. 그거는 이제 장르가 완전 다르니까. 그렇죠. 공포영화 뭐 좋아하시는 분들, 기꺼이 보시는 분들이 볼 테고. 그렇죠. 예. 나 이거 3영화만 놓고 영화를 본다 그러면 황대리는 어떤 분들한테 이 영화를 추천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와봤어요. 추석 명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며 당태종 왼쪽 눈 아래 화살 박히는 영화 한 편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렇지. 그거 바로 그거야. 네. 우리가 고구려 부심. 더 이상 우리 조선사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근데 너무 스포 아니에요? 너무 스포 아니야? 네. 이거는 역사에 적혀 있는 거 아니야? 양만추 찾아보고 가. 그 정도는. 모를 수도 있잖아. 모를 수도 있지. 이거 마치 사도에서 뒤주에 갇혀서 죽는 사람이 누군가 뭐 이게 스포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도 모를 수 있지. 모를 수도 있죠. 네. 조선왕조보다 멀잖아. 멀죠. 고구려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네. 왜 내가 고구려 무심을 좀 부리고 있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겠어요? 고구려를 사랑하시는 고구려를 사랑하시는 분들, 네, 지금 민족 통일을 바라시는 분들, 이걸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중국의 스케일 큰 막 이런 영화, 뭐 적벽대전, 이런 거 제가 이제 즐겨 하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니까 저는 보면서 트로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트로이. 네. 정말 이 트로이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볼 때는 그냥 진짜 가벼운 오락 영화로 본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네, 볼 땐 그게 막 뭐 이런 영화다 했냐 이게 아니라 너무 재밌다. 내가 방금 사서 들고 간 팝콘 콜라가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보고 나온 거야.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 안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 엄청난 영화였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트로이를 다시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트로이를 보고 너무 좋았다. 그럼 가서 보시면 좀 실망합니다. 네. 한 가지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더 그레이트 배틀이라는 거. 네. 더 그레이트 월이 생각나서 네.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트 배틀이 그레이트 월을 연상시켜서 그레이트 월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영화 관람을 방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요. 그럼? 영어 제목이 비슷해서 영화도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영화가 비슷한 것 같다가 부정적인 결론인 거잖아. 네. 그레이트 월이 나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와서. 트로이를 다시 보고 싶더라. 네. 트로이, 그랬더니, 네.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제작비를 봐야지. 네. 거기다 거기를 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죠? 네. 200억을 들여서 한 거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온 영화인 건 맞는데, 뭐 그레이트 월 이런 건 막 수천억을 때려가지고 이제 한 거니까. 그래요. 네, 그게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매끈하기는 한데요. 그쵸. 뭐 그런 이제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일단 인상평부터 하고 갈까요?
네. 어떠셨어요, 영화 보고 나서? 분명히 장점이 있고, 네.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이 확실히 있고, 그 특징을 감독이 정확하게 목표한 바를 이뤄냈다. 이걸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게 볼 거고, 단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망할 건데, 장점으로 느끼는 사람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하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장점입니까? 액션이죠. 액션. 감독이 얘기했던 게 고구려 안시성 전투를 젊고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게 영화 전반에 유효한 감독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뭐 그건 좀 한국 영화 안에서는 성공한 게 아닌가. 뭐 비교를 뭐 영화 역사사에 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래 한국 영화에 비해 보자면 이건 굉장히 성공한 지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액션이 일단 일정 정도 목표한 바를 달성한 네, 걸로 쉽게 본다. 얘기하면 죽이는 액션 제대로 하겠다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치가 뭐 높으신 분들은 에이 뭐 영화고 이거 많이 봤어 뭐 반지 제왕 때도 보고 본 거야. 명량 때도 명량은 수중전이었잖아. 뭐 이러실 분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뭐 좀 좋게 보실 분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감독님은 어때요? 제가 못마땅해 했던 영화들이 얼마나 잘 만들었던 영화인지를 맨날 그래 맨날 2년 동안 벌써. 야 정말 진짜 제가 이 말을 너무 하기 싫은데 네.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우삼 감독의 적벽을 보고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때 저를 죽이고 싶네요. 그 제작비가 어떻게 돼요? 그게 800억이었나? 정도 됐을 거예요. 800억. 근데 그게 두 편이었거든요. 네. 1부, 2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400억이라는 생각이 400억 뭐 그냥 막. 산수로 하면? 그쵸. 뭐 인건비도 더 쌌을 테니까. 그때 400억하고 네. 지금 220억하고 또 비교를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네, 부를 수 있는 엑스플로트라의 숫자가 다 다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벽이라는 어떤 이데아에 가까운 이벤트에 가까운 영화를 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고 아까 황대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무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무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5번의 전투가 있는데 5번의 전투가 다 다르거든요. 그 전투의 양상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촬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걸 보고 났을 때 감정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영화는 비운의 영화라고 뭐 사실은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정말 대단한 영화였구나. 저 한번 봐야 되겠다. 전도 아직 무사를 안 봐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또 다시 들고 네. 그게 막 스펙타클이 대단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영화는 또 스펙타클을 표방했으니까 안시성은 그러니 이제 다시 이제 소환되는 영화들이 있는 거죠.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트로이라든가. 그리고 트로이는 제작비가 얼마나 되지? 아무튼. 사실 그레이트 월을 우리가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영화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노하우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 나라마다 성격이 있나? 국민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도 있나? 그게 좀 더 어울리는 장면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노하우 차이 아닐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네. 그렇게 막 찍은 게 그렇죠. 많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근데 또 그거를 저도 이제 노하우겠지.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신기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노하우가 쌓였지? 하면 그걸 많이 시도했으니까 인 거잖아요. 네. 그걸 왜 많이 시도하지? 그런 걸 하고 싶으니까. 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노하우가 쌓이는 어떤 환경이 될 거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걸 계속 하려고 해볼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게 그것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해봐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류가 아니니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하고 싶으니까가 아니고 네. 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한번 보니까. 네. 보니까 돈이 되고 네. 돈이 되니까 달려들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단순히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쵸.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거는 누가 그 판단을 내리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실은 김프로님이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도 결국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곳이라는 게 있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출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건 이제 제가 되게 이런 영화가 어때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고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유닛으로 존재해야 될 때랑 사람으로 존재해야 될 때가 딱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 전투씬이 나오는 영화의 인물들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움직이는 CG건 아니면
동원된 엑스트라건 얘네가 한 명 한 명의 인격이 아니라 큰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유기적인 유닛.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볼트나 나사처럼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부각돼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딱 분리를 해내서 그렇게 해내버리는 성격의 연출이 가능한 환경과 그게 힘든 환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중국은 공산주의에다가 땅도 넓고 하니까 용이한 거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현장 운영도 그렇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에서의 어떤 병사와 장군의 차이 그리고 오와 열을 맞춰서 있다가 그냥 소모적으로 막 한 줄 한 줄 그냥 불타고 쓰러지고 없어져 버리는 병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화면에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또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한 명 한 명이 민중이다,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겠다 라는 쪽에 더 좀 적응이 돼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그 개 중에 몇몇은 그럼에도 굉장한 스펙타클을 또 함께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병졸과 장수와 때로 덤비는 기마대와 그걸 맞서는 그냥 수천 수만 명의 병졸들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했을 때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자꾸 이입이 안 돼야 되는 순간에 이입하는 촬영이 나오고 이입을 해야 되고 얘를 신격화시켜야 될 때는 얘도 한 명의 인간이다. 여기 옆에서 자기를 추앙하는 백성과 다르지 않는 인간이다를 또 강조하다 보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잔인하지 않고 호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처럼 안 보이면서도 정말로 멋있을 수 있는데 우린 그렇게 못한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잔다. 아 진짜 너 뭐 이거는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좀 들어. 알겠지? 이건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너 그 뭐 투자 배우서 뭐 연락 기다리면 되잖아. 저의 이 모습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요. 빙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아니 뭐 들으시는 분들도 잘 수 있어요. 졸릴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봐라. 깜짝 놀란다. 야, 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그런 게 좀 안 돼서 결국 그래서 다 비슷하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배경이 어떻건 스케일이 어떻건 비슷한 감정을 주는 거밖에 안 되는 반복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 면에서 근데 명량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주인공이 이순신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게 너무나 노골적인데도 너무나 쉽고 강렬해서 사람들이 감정이 확 갔다가 또 어떨 때는 거기 어떤 장면에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냥 움직임과 소리랑 아수라장밖에 안 보이는데 그때는 그냥 내가 방금 전까지는 막 안타까워하고 막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애들이 막 때려주고 나가는데도 그때는 또 탁 떨어져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감각이 어쩌면 김한민 감독한테 있는 것 같다. 그 김성수 감독의 무사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을 다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각자 어떤 움직임을 가지면서 남의 생명을 뺏으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막 그 동물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데 또 어쩌면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사에서는 성공했으나 아수라에서는 그게 잘 성공적이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보이는데 안시성은 굉장히 그게 잘 돼야 하는 큰 영화였는데 그게 좀 못 미치는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깼어? 아니, 깼고 빨리 결론 얘기해줘, 정리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 이 영화는 일가를 이룬 그런 영화는 아니고 뭔가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다 이 뜻이에요? 나쁘지? 되게 아니 보통 그래도 눈은 뜨고 있다가 말하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말하고 있잖아. 날 보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아무튼 좀 아쉬움이 많은 영화였다. 네. 또 이런 장르 좋아하니까. 네. 사실 어떨 때 보면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막 가끔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PC함, 폴리티컬 코렉트리한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정말 이분법적이거든요. 오크는 정말 추하게 생겼어. 그 엘프들은 정말로 아름답게 생겼어요. 걔네는 그리고 죽을 때도 그냥 이렇게 피가 푹 튀고 탁 죽지. 막 구정물에 막 이렇게 죽지 않아요. 그 걔네는 죽기 전까지는 상처 입지 않아. 근데 오크는 막 침이 튀고 막 정말 더럽고 막
소리도 막 기괴하고. 근데 이런 애들을 깔끔한 애들이 싹 밀어버릴 때 오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장면이지. 한데 사실은 근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느 선을 확 넘어서 이건 즐겨라 하는 장면과 이거는 니네가 멋있게 느껴야 한다 하는 장면에서는 그 선을 확 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인간의 얘기로 돌아오고 막 이래야 스펙타클이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좀 드문 것 같다. 근데 중국은 그걸 또 잘해.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뭐 서양의 판타지나 대규모 영화에서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옳고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 편이 멋있고 라는 거에 굉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해낼 때 거리낌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스펙타클을 꿈꾼다면 그거를 한번 선을 넘으면서 내가 이미지 자체로 보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고찰을 할 때 그 선을 어느 정도로 해서 얼마나 넘어야 이것이 쾌감이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무슨 방법을 써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야 되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멋있고 감동적이고 올바르고 안타까운 것 정도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는데 계속 거기서 시도를 그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배 감독님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분명히 아쉬운 부분으로 느낄 지점이 많이 있고 위대한 영화의 반열에 올라서 다시 계속 회자하게 되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감독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거를 할 수 없으니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에 집중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 네. 고맙게도 관객 여러분들은 같은 돈을 내고 반지의 제왕도 보시고 안시성도 보시는 아량을 갖춘 것 같다. 네. 특별히 추석이라는 시즌에 맞춰서 사극이라고 정의가 되면 사극이라는 영화가 나오면 넓은 풍성한 한가위에 맞게 정말 풍성한 마음으로 영화를 봐주셔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 그래서 뭐 이 영화도 유의미함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잖아라고 익스큐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못마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같은 관람료를 받고 같은 카메라를 들고 같은 스크린에 트는데 왜 그렇게 이중잣대를 대냐라고 좀 자존심 상해하시는 한국 영화인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걸 자기의 뭐랄까 기준으로 삼아서 높은 더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 토양이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이제 관객 여러분들도 익스큐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싸우는 신으로 돼 있는데 몰랐는데 보조 출연자가 6,500명 말도 뭐 650필 제작 갑옷도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7만 평 부지에다가 11m 수직 성벽 세트도 짓고 뭐 안시성 세트를 직접 뭐 프리프로덕션 할 때 만주에 있는 데를 가기도 하고 그거대로 짓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토산도 실제로 쌓았대요. 네, 쌓았다 그러고 그리고 안시성에 관한 당나라가 당태종이 왔다가 물러난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예전부터 안시성이 어딘지에 대해서 뭐 사료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연구를 위해서 가건 답사를 가건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탐탁치 않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만들어야 되는 압박감이 있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안시성 하면 양만춘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충족이 돼야 되는 영화니까. 그래서 어떠한 시도와 선택 집중에 사실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좀 궁금한 게 결국은 감동적인 영화라고 했을 때 감동의 조건이 너무 좁게 해석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액션 사극에서 내가 감동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가 죽고 그걸 힘 삼아서 백성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서사 있잖아요. 명당의 주제라고 해도 똑같을 만한 주제가 안시성에서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어마무시한 대군을 맞서 싸우는 어마무시하게 멋있는 애들의 잘 싸우는 모습에서 감동받을 수 있지 않나? 근데 항상 그건 좀 간과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잘 싸우고 그걸 정말 준비를 잘해서 멋있게 싸우는 모습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자꾸 스토리상에 사연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간소화할 수 없고 그 전투 자체의 각각의 특색에 맞춰서 좀 시선을 좁히거나 시야를 한정하거나 하는 식의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없고 결국은 그냥 뻔하지만 열심히 만들어서 나쁘지 않은 거에서 오는 감동 정도에서 계속 그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전투 씬이 이제 여러 차례 걸쳐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다 각각의 공격형의 패턴들이 다르니까 그거를 막아내는 패턴이나 뭐 병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네. 5,000명으로 20만을 넘는 사람을 이겼으면 네. 인해 전술로 엄청나게 밀고 들어올 텐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다 제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네. 두 번째 전투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뭐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는 얘기인가? 으로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쵸. 뭘 도대체 뭐가 있었을 텐데 20만을 5천으로 이기려면 네. 그 지형지물도 잘 활용하고 네. 그래도 지형지물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렇게 큰 거를 갖고 와가지고 막 뛰어넘어오고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면 네. 그걸 격퇴하는 뭐가 있었을 텐데 그쵸.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 세 명의 이제 멘트가 되게 진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네. 컨셉이 약간 불을 끄고 할까요 녹음을? 네. 자고 싶다. 아니 한석봉이 이제 국글씨를 쓰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을 끄고 오늘 녹음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네가 코를 골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 아니, 되게 해주면 북글씨 열심히 쓰시는데 불을 꺼야 되더라고. 네. 바깥 얘기 좀 하면서 들어가면 네, 뭐 전반적으로 좀 뭐 고증에 대한 논란이 좀 있나 봐요. 고증 논란 있죠. 네, 갑옷도 뭐 그렇고. 고구려 갑옷 뭐 네가 봤냐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익스큐즈가 되더라. 저는 약간 뭐 이건 세 줄밖에 안 적혀 있고 뭐 벽화에 그려져 있다고 그렇게 입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건 상상력에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 뭐 그 고증 가지고 딴죽 거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딴죽이라고 표현해서는 그렇지만 네. 뭐 그거는 익스큐즈가 되는데 저는 그쵸. 구성 자체가 싸움 패턴이 너무 계속 똑같으니까 네. 빙글빙글 돌고 찍고 찌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걸로만 있는 것 같아서 네. 나중에는 보기가 조금 힘들던데. 사실은 제작비가 적었으니까라고 비교를 다른 많은 좋은 영화들과 비교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게 더 이상 그냥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변명거리가 되는 상황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10몇만 명이 죽었다는 그 주필산 평야였나? 거기서 막 싹 발리잖아요. 네. 고구려 애들이. 그때 저는 좀 뭘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한 느낌인 거예요. 막 진짜 끝없이 펼쳐진 막 대군들이 막 서로 맞부딪히기 직전에 막 달리는 것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막 슬로우 모션으로 싸우고 막 하는데 여기서 표현돼야 되는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야 그래 그건 그냥 네가 생각할 때 네 취향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취향이 굉장히 예리해져야 남한테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물이 당나라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무섭고 그리고 당나라 군대에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 지옥을 맛보는 장면이어야 되는데 화보 같더라고요. 화보. 그리고 그 씬이 누구의 시점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카메라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카메라가 못 가는 데가 없이 못하는 기법이 없이 모든 소스들이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답고 다채롭게 찍혀있는데 뭔지 모르겠는 장면을 보고 났더니 당나라 군대가 어떻게 고구려 기마대를 발랐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장면에 얼마가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장면이 라이언 일병과 이렇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철로 뭐 이렇게 뭐 배 뭐 이렇게 해놓고 하이바 쓰는 애들 몇 명 소리 툭툭툭툭 하고 그거 내리는데 앞에 애들 툭툭툭툭 쓰러진 거 하나로 정말 두려움과 이 전투의 무시무시함이 느껴지게 만든 영화가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왔는데 왜 그런 식으로 승부를 보지 않고 이것도 우린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온 물량을 다 때려넣어서 결국 그래서 거기서 느껴야 하는 감정을 느껴야 되는 장면은 언제 나오냐면 패잔병들이 막 오다가 유호성 씨가 연기하는 연개소문 앞에서 사무리가 막 울 때 그때야 감정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앞에 장면 없어도 되는 거잖아.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자꾸 하니까 이거는 CG 포트폴리오였고 감정씬은 사람들끼리 따로 해야 되고 다시 또 CG 포트폴리오 나와야 되고 다시 감정씬은 대사로 감정을 다시 쌓아야 되고
이러니 이게 과연 2시간 10분일 필요가 있나? 10시간이면 그럼 난 더 슬퍼지나? 30시간이면 난 더 슬플까? 50시간이면 내가 더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런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있는 그냥 내용 따라 찍어서 붙인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니 여기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얼마나 걸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리고 당태종이 마지막에 죽어라 계속 애들을 막 몰아붙이고 그거를 죽어라 막 버티고 있을 때의 감정이 이 영화의 상에서 가장 격해지는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난 왜 산처럼 쌓여있는 시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이 영화에서? 라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5,000명 중에 한 반이 죽었으면 그럼 한 2,500명은 어디 있는 거지? 왜 잘 싸우는 장수와 그 옆에 있는 병졸들이 차례를 기다리다 쓰러지는 장면만 내가 계속 봐야 되지? 막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못하는 건가? 한 명 한 명 잘 이들의 민초들의 죽음과 막 강대국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생명력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잘 살리는 것도 안 되고 한 명 한 명에게 멋있는 순간을 주는 것도 안 되고 한 명 한 명이 각기 다르게 싸우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안 되고 하지만 스펙타클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하지만 그 스펙타클로 쌓이는 감정은 모르겠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 돈은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계속 부굿이 쓸 것 같으니까 끄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류현경입니다. 아니 뭐 고증 얘기한 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전투들이 고증에 맞지 않다는 걸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판타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더라. 뭐 그 정도 생각인 거고 굳이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좀 외적인 걸 얘기해서 좀 흥미를 전환하고자 얘기를 꺼냈던 건데 그걸 또 못 참고. 자, 그러면 흥미를 전환을 하려면 그러니까 질문이 제대로 됐어야 돼요. 질문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냥. 질문을 해달라고. 질문을. 그래서 이 얘기 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 안 했어요. 난 내 얘기 할 거예요. 그래. 배 감독이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불 끄고 들으세요. 그래. 통편집 각이다. 왜냐면 내가 아까 그거나 요거나 딱 붙이면 붙거든. 그래요. 이렇게 가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펙타클들이 물론 어느 정도 비교해봤을 때 성취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한국 영화 액션 이 정도 사이즈야? 라고 주는 쾌감이 있더라. 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만든 드라마들이 많아요. 네. 뭐 일단 고구려 배경으로만 한 걸 뭐 한정해보자면 주몽, MBC 태양사신기, 대조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되게 SBS의 연개소문이라는 사극이 있어요. 있었죠. 유동근 배우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렇죠. 영화에 나왔던 주요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수레바퀴 물태서 굴리는 거라. 토성 쌓고 이거 뭐 이렇게 뭐 올라가서 이렇게 사다리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이미 시각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도 뭐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영화처럼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볼만하네. 이미 다 봤던 사극에서 봤고 뭐 기록으로 기록돼 있다는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걸 영화관에 옮겨서 영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돈 내고 영화관에서 즐길 만한 콘텐츠가 되었구나. 거기서 약간 만족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족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뭐 잘 돼 보면 더 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스펙타클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뭐 지금의 요 정도 사극 영화로서 이 정도 스케일은 확실히 못 봤던 것 같다. 뭐 거기서 확실하죠. 거기서 주는 만족감이 있어서 재밌게 보시는 분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명량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만으로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성취한 게 있지 않나. 명량 뭐 어찌됐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좀 흥행에 있어서는 어필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와 동시에 명량에 비해서는 배 감독님 얘기하신 뭔가 감정적으로 또 울컥울컥 더 훅훅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태종에 대한 악감정이 별로 없다. 그냥 뭐 일본 말만 끄라면 뭐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는데 당태종 중국 사람 아니야? 중국이랑 우리가 뭐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순신 광화문에 서 계신 분이랑 그 안시성 지키던 그 양만춘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인지도가 다르다. 양만춘이랑 이름이 기록된 것도 그 설민석 강사의 그 안시성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뭐야? 뭐야? 안 넣을 거야. 저작권에 못 넣겠지. 안 넣을 거예요. 이제 안 해.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네. 뭐 그 얘기라고 양만춘이라는 그 안시성 찍히던 성주 하잖아요. 그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더라라고 적힌 것도 천년 뒤인가 그렇대요. 네.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제 양만춘 잘 모른다.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서 명량이랑 비견될 수는 있으나 좀 약간 뭐 최종 관객수에서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명량이 떠오를 만큼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고 스펙타클과 만족도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아 이거는 못 봐주겠다 이런 건 없이 야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네.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왜 그러면서 날 쳐다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훌륭하다. 네. 야 이거 뭐가 CG고 뭐가 이건지 네. 잘 모르게 그럼요. 아주 대규모 이런 건 CG겠지만 그럼요. 나머지 거는 야 잘 만들었네. 그리고 그게 CG인 걸 우리가 알면서 봐도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를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가장 좀 그랬던 거는 네. 그 기름 주머니 쏠 때만 기름 주머니. 아 저걸 왜 굳이 네.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조인성만 쌓아야 하느냐. 그렇죠. 그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스펙타클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넓게 만들어서 한도 끝도 없는 군사들이 맞부딪히는 장면을 만들 수 있죠. 전 그게 스펙타클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성벽 두께를 모르겠어 난. 가장 기본적으로 성벽 두께를 모르겠고 거기 몇 열로 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거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그 토성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잖아. 네. 그걸 보여주면 우리가 스펙타클을 느끼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엄청난 토성을 쌓았네. 이 스펙타클이 지금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 32명 정도가 그치. 열흘 동안 팠더니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되는 거에 오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 넘어가는가? 저는 그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굴을 짓기 시작할 때 네. 이미 저 어떡하지? 토굴을 짓네요. 땅굴을 팝시다. 같이 만약에 파고 있었 뭐 기록에 그렇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내일이면 고기를 먹여라. 네. 내일이면 이제 밀고 들어간다. 그렇죠. 그랬는데 와 땅굴을 팝시다. 그래서 하루 만에 저걸 다 팠다고? 굴착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좀 개고생을 하면서 팠는데 나중에 불이 안 붙은 것도 슬퍼야 되잖아요. 비가 하필 그날 비가 온 거잖아. 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짜증이 나냐면 내가 얘네랑 같이 고생한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토굴 봐야 돼. 토굴 봐.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기름이 붙지 않습니다. 아유, 희생. 그러니까 정말 재빨리 준비된 비책과 재빨리 희생하는 지금 전개인데 그렇죠. 근데 그걸 재빨리 못 하잖아. 왜냐하면 감정은 대사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팅은 재빨리 해놓고 죽기 전에는 시간 쓰는 대사는 길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치. 이거에서 오는 불균형?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거의 단적인 예가 이건 약간 제가 이제 그런 거 오타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끼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당연히 지금 전시 상황은 비정상인 상황이잖아요. 누군가 하겠다 하면은 미안하지만 고맙다인 거잖아요. 그때 왜 세레모니를 안 해주나? 이런 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송동일 배우가 연기한 토굴꾼은 어머니를 잘 지켜주시고 어쩌고. 그러니까 너무 그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나온 건 좀 그랬어.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이건 대체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멋있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려면 이 사람을 멋있게 시간을 쓰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우리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슬플 준비를 하기 위한 대사를 너무 길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걸 차라리 불이 붙지 않습니다 했을 때 눈빛 교환을 해. 손에 도끼를 잡고 있어.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좌장들을 딱 둘러보고 수하 장수들이 그 백성들한테 무릎을 꿇고 뭐라고 외쳐. 그리고 얘네가 막 뛰어들어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희생하는 사람을 잘 보내주는 거 아닌가? 근데 얘네 들어가는데 이렇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도끼질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가야 되는 사람은 타이밍 잡다가 이제 가자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고 걔네 가는 거 보더니 이렇게 안 보이니까 자 우린 빨리 막으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얼마나 이 전투에서 중요한 일인데 아무도 세레모니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전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거의 단적인 또 얘가 기름주머니 장면인데, 기름주머니 장면은 정말로 혼자 활 5번 쏴가지고 싹 다 그날의 작전을 실패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양만춘이. 네. 그게 혼자 된다. 그리고 이날 얘가 이렇게 혼자 활약하게 해줘야 이 주인공이 빛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투씬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기름주머니 했을 때 그러면 막 진짜 떼국물 흐르고 있는 막 전령 같은 애 나중에 막 활 맞고 막 창이 뚫리고 죽고 하는 애 있잖아요. 막 고주몽에 활 갖다 주는 애. 네, 그 배우가 되게 이승우 축구 선수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래요? 네. 그 승우 같은 애가 옆에 계속 붙어 있는데 걔 보고 기름주머니 가져오라고. 다른 애들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럼 걔가 막 개고생해서 가져와. 그러면 걔랑 얘랑 따라와 하고 뛰어. 그럼 그걸 막 사람들이 싸우는 데를 막 뛰어가면서 몇 명은 따라오다가 기름주머니 쏟아서 자빠지고 그러면 활 맞고 목에 활에 뚫리고 결국 겨우 사는 애가 걔가 들고 있는 기름주머니 들고 같이 뛰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그 전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던 정말 멋있는 장군 엄태구가 그때 성벽을 말을 타고 오면서 기름주머니를 온몸 말에 다 얹고 뛰어오면서 조인성이랑 같이 그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작전이고 이거 여기에 오늘 전투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건데 조인성 고속 촬영으로 이걸 끝내버리다니. 얼마나 이 전투가 허술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건 이제 감독의 의도는 양만춘 개인의 액션을 충분히 보여줘야 네. 양만춘의 능력을 보고 마지막 전투까지 설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보면서 이거는 저렇게 되면 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0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몰려와서 큰 거를 가져와서 그 전 전투는 조그만 거 갖고 와가지고 그쵸. 기지로 잘 끄집어 당겨서 엎어져가지고 못 올라왔다. 네. 그래서 더 큰 걸 갖고 온 거잖아.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전에 막 불 펴가지고 연기 피워서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데뷔를 안 한 건가? 데뷔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큰 게 왔으면 준비하고 있던 거를 쫙쫙쫙쫙 하고 한 개 정도만 불을 확 한 다음에 후다다닥 해가지고 쫙 그렇게 이겨야.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시스템이 있어서 돌아가니 저러면 20만이 와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안시성에 있던 모든 군인을 존중하는 자세죠.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추석 때 영화 몇 편 안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영화 보실 때 어려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냥 설명만 잘해주면 다 이해를 해요. 처음에 궁수들이 쏘고 사다리 가져와가지고 왼쪽 오른쪽 왜 머리 이상하게 따은 돌골족 같은 애들이 막 흔들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군사들이 막 거기 신경 쓰고 있을 때 중간에서 궁수들이 막 쏘면서 방패 진영해가지고 착착착 간다. 그럼 걔는 사다리 걸겠지. 당연히 그럼 사다리 거는 족족 우리 위에서 밀 거다. 계속 이렇게 싸울 수 없는데 그러면 막 사람이 시체가 산처럼 쌓여가지고 막 이러고 오다가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겠다. 사다리를 가져가되 사다리가 화살의 공격을 당하지 못하게 할 게 뭐가 있지? 했을 때 그냥 막 탑처럼 생긴 사다리가 오잖아요. 그건 운제라는 건데 쟤가 사다리거든요. 구름에 닿을 정도의 사다리. 그건 안시성 전투보다 몇백 년 전부터 쓰던 거예요. 당연히 순서가 그렇단 말이야. 그럼 걔네가 오면 줄로 묶어서 당기던가. 아니면 그때 그냥 옆에 있던 기름통에 불을 촥 해가지고 태우면 끝나는 얘기야. 그럼 태운다 그러면 그 운제를 운용하는 당나라 군대들은 그러면 그걸 몰라서 불에 잘 타는 나무를 가지고 왔겠어요? 거기다 거적 씌우고 뭐 씌우고 물 바르고 뭐 해가지고 불화살이 꽂혀도 불에 안 타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간 애는 올라가서 싸워도 죽고 못 올라가면 뒤로 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더 높은 걸로 가서 위에서 직접 쏘자. 그러면 이제 뭐 정란이나 뭐 이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며칠 뒤에 그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걔네는 뭐가 올지 모르지만 안에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기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궁수들 준비하고. 근데 여기서 너무 이상한 거는 왼쪽에는 기마병들이 있어요. 엄태구 장군. 오른쪽에는 궁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기병은 올라온 애들 보병이나 궁수들을 상대하기 좋겠죠. 궁수들은 멀리 있는 애들을 지네가 뭐 창병이나 이런 애들한테 쏘면 궁수들이 훨씬 유리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당나라 애들이 왼쪽으로는 그런 애들이 오고 오른쪽으로는 이런 애들이 온답니까? 반반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왼쪽에는 기마병이 기다리고 있고 오른쪽에는 궁수들이 있다가 궁수들은 오른쪽에서 활만 쏘고 기마병은 왼쪽에서 말만 달리면서 올라온 애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의 왼쪽과 오른쪽은 누가 시키고 있는 거지? 왼쪽으로는 누가 올라오고 오른쪽은 누가 올라오지? 중앙은 왜
안 뚫리고 있지? 이런 게 설명이 하나도 안 되면서 그냥 열심히만 한다. 이러니 코스튬이 다르고 하고 있는 기술이 다르고 뭐 한 것 자체가 모두가 아무 그냥 목적도 없고 뭐도 없이 그냥 얘네는 안시성을 지키겠다고 한 애들이 준비한 것은 마음가짐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배 감독님이 이야기하신 모든 멘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차마 말하지 않은 그 마지막 문장이 너무 속상해요. 뭡니까? 잘 기구를 보면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생각해봤어. 나한테 맡겨. 동의하죠. 이 말, 지금 배 감독님의 지적에 누가 동의를 안 하겠어요? 야, 진짜 그렇게 하면 전투가 풍성하겠구나. 그럼요. 그럼 뭐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싸게도 할 수 있대요, 또. 얼마 안 들어요. 그 결론이 막 귀에 들려가지고, 왜 결론이 맨날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치.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돼서 나온 여러 가지 영화들도 있죠. 네. 반지의 제왕이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그 뭐 가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운제도 나오고 뭐 투숙기도 다 나오는데 거기다 심지어 걔네는 한 명 장군들이 되게 멋있게 활약하는 순간을 다 줘.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멋있는 화보가 아니라 지 캐릭터에 되게 맞게 한 번씩 그냥 해요. 그렇죠. 근데 캐릭터가 여기는 네. 조인성 말고는 바보 같은 둘이서 복숭아 먹으면서 감동하는 거 말고는 그쵸. 싸움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감독이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선택한 게 양만춘에 그냥 집중해서 해결하고 가자. 네. 로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니 근데 그 판단이 완전 성공적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좀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최민식이 나와서 이순신이 거기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하나 단서로 설명해 주는 것조차 필요 없이 그냥 이순신이 이렇게 해! 기름주머니 탁! 불화살 탁! 볏짚 대형 탁 하면 하면서 이 하늘이 내려주신 우리 민족의 장군의 역량이 이 정도였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성실을 못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우리가 자꾸 아쉽다고 얘기하는 게 잘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문이 뚫리잖아요. 총차로 막 해가지고 뚫을 때 우리 남주혁이 걱정한단 말이야. 성문 뚫린다고. 성문 뚫리지 않는다고. 그때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언제 거기에 대비했는지 우린 다 알아. 모두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들었잖아. 목책이나 이런 거. 계속 뚝딱뚝딱 만들고 있었잖아.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잘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 싸운 걸 보여주면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감동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싸우는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감독님들. 네. 그렇게 잘 싸우는 모습을 하나하나 그렇게 앞에서 잘 설명하고 뒤에서 보완해주는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지금 전투가 너무 긴데 긴 시간 동안 전투 4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다 설명할 필요도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기대 안 하고 뭐 그렇게 잘 된 것도 있어요. 보면 뭐 킹덤 오브 헤븐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그 수성전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화살 쏘는 애 이름이 뭐지? 레골라스? 레골라스가 왜 나와? 이름 뭐 배우 이름이 뭐냐고? 레골라스. 레골라스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앞에 단서처럼 성문을 여는 것처럼 표지석을 성문 밖에 이렇게 세우는 게 나와요. 제가 왜 하지?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들이 이제 올 때마다 그 위치에 맞게 이제 투석기나 거기에 맞게 이제 무기들을 이제 사용하는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냥 레골라스의 명령으로 그냥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도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레골라스는 아버지가 칼로 뚝뚝뚝 싸대기 때리면서 얘는 혈통이 좋구나. 왕의 아들이구나. 영주의 아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는 비상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합의가 되면 이 합의는 딴 게 아니라 멋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멋있고 마음이 가면 그 순간에 많은 부분이 익스큐즈 될 것 같고 앞에 설명하는 부분과 익스큐즈 되는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던 것 같지는 않고 감독이 당연히 알고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다. 그래서 조인성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지적되는 게 발성. 그렇잖아. 이 발성이라는 게 뭐 논란이 많죠. 영화를 두고 봤을 때 배우의 저는 배우의 목소리를 되게 관심 있게 듣는 편이라 목소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적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사실 전투 현장을 두고 봤을 때 지휘관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혼란과 시끄러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건 첫 번째로 생각을 잘해야 되겠고 두 번째 잘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약간 거기서 위험이 부족하니 그냥 본능적으로 야 지금 당나라군 20만이랑 5천이 싸우는 이 소란한 장터에서 조인성 목소리가 전달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리틀 포레스트 연출한 임술래 감독입니다. 그럼 목소리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수많은 사극 드라마에 수염 붙인 유동근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목소리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또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얘가 모기 목소리랑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볼게요. 그 레골라스가 또 해적질을 했던 때가 있어요. 네. 얘가 엘프였다가 십자군이었다가 해적도 됐다가 했던 적이 있는데 해적지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조니 뎁은 디즈니 간부들이 보기엔 학을 뗄 만한 인간 유형이에요. 이거는 뭐 이런 인간이. 근데 걔와 그 옆에 있는 막 눈에 개눈 박은 막 정말 떼꾸물 꼬치꼬치 흘리는 그 맨날 다니는 선원들 원숭이 막 걔네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우린 생각 못해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어떠한 상황에 돌입되면 굉장히 자기 할 일을 잘할 거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데 그게 목소리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냥 걔네의 성격 때문이거든요. 한 명 한 명의 성격도 있지만 해적 심지어 조니 뎁, 잭 스페로우가 이끄는 해적들은 그 개차반인 해적들 중에서도 제일 개차반인 데다가 지네 보스를 호시탐탐 노리고 맨날 도망치려고 하는 왈패 중에 왈패이기 때문에 영국 해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걔네가. 그러니까 얘네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안시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얼하냐 리얼하지 않냐를 말하면 고구려는 사료도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게 리얼하다고 말하는 애가 사기꾼일 가능성이 더 커요. 이때는 이랬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사료나 우리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어디서 뽑은 자료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시성의 캐릭터를 만들어놨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인터뷰를 보니까 무슨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 슬램덩크 강백호 같이 저는 그때 좋았어요. 오히려 내가 안시성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반대했지. 완전 만화 같은 톤으로 이때까지 본 적 없는 장수의 톤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재밌었거든요. 거기서 근데 하나만 더 하면 돼. 그 옆에 있던 추수리가 중요한 말만 전달해주면 돼. 큰 목소리로. 그럼 그 말이 울려서 전파돼. 그럼 그 말을 따라해. 근데 따라하는 말이 막 멋있는 말이 아니고 야 씨발 다 죽이고 죽어버리자 하는 말을 계속 막 외친다 쳐봐. 그러면 안시성 애들은 왈패구나. 그때 막 하는데 되게 싸움 잘하는 애들이네. 그러니까 안 쪼네. 연개소문 애들이랑은 다르네. 우리가 아는 개마고의 기병들은 굉장히 엄격한 룰 안에서 이렇게 싸우지니까 똘격해서 죽을 게 뻔한 평지에서 싸우다 다 죽었지만 얘네는 왕이고 뭐고 연개소문이고 모르겠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킬 거라니까 라는 성격만 잘 만들어줬어도 그 다음에 얘네가 뭔 짓을 하든 심지어는 막 힙합을 추면서 싸워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힙합을 막 추는데 막 당나라 부대 애들이 목이 막 날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전공법으로 하긴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특이하게 하기에는 근데 너무 많이 특이하면 안 된다. 이게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냥 회피의 결과지 선택의 결과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왜 거기서 더 못 나갔을까? 거기서 오는 아쉬움? 거기서 예를 든 조니 뎁이라는 캐리비안 해적의 캐릭터는 사실 영화사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되게 특이하고 새로운 캐릭터였고 네. 아마 그건 더 어려운 접근이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대안을 선택한 것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선택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좀 더 할 수 있을 법한 이 주인공 캐릭터를 멋있게 하는 그런 역할로 했어야 되는데 전 사실 출사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인성의 연설 전 유동근이 똑같이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성취만 이뤘어도 이 영화가 만족도가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거는 그 출사표를 던지는 그 연설의 내용도 문제고 발성도 문제더라.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마음이 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야 이기려고 싸우지 말고 뒤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생각하면서 싸워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당연한 말 아니야. 그래. 오히려 당태종의 중국어도 또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걸 한국말로 들었고 중국말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말로 들을 때 그 번역된 대사는 좋더라고요. 안시성을 넘는다. 좀 멋있는데? 근데 지키는 양만추는 주민들을 지켜야 되는. 그걸로 얘들이 목숨을 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거기서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유동근의 목소리로 우렁차기만 했어도 좀 더 다르게 느껴졌을까? 네. 거기 한 단계 더 나가서 내용도 이 진짜 목숨을 걸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 싸움에 지금 5천 명의 군사들을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티베이션 하는 좀 내용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게 안 돼서 그 뒤에 것들도 좀 많이 아쉬움들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중간중간 맥이 또 빠졌던 게, 이세민. 네. 박성웅 씨가, 굳이 왜 박성웅 씨를 캐스팅했을까요? 중국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 캐스팅이 안 됐을까? 중국 배우들은 하자 그랬으면 안 왔을까요? 저는 사실 좀, 당태종, 이세민이 아쉽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요? 딱히 이렇게 인상적이지도 않았고. 근데 약간 이 캐릭터로 인상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곱씹어보니, 남한산성에 나왔던 이제 원나라 왕과 그다음에 이제 그 활 있잖아요. 활. 네. 활에 나왔던 그 원나라 그런 모습이랑 비교해보니 확실하게 좀 성취하고자 했던 모습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비하하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아예 한국 사람을 쓸 거면 조금 이제 네이티브처럼 얘기하는 게 가능한 조연이었어도 그냥 인상적인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 박성웅 씨가 거기서 딱히 하는 무슨 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굳이 박성웅 씨가 또박또박 얘기하는 중국어를 보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발음이 틀리실까? 그거를 걱정을 같이 해주면서 발음이 저게 맞는 걸까?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저거는 좀 굉장히 또박또박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럼 저거 좀 장수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는데 중간에는 투구가 삐뚤어져 있던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던데? 센터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웃겨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센터가 돌아가 있어. 그래서 저걸 누가 안 잡아줬을까? 왜 그랬을까? 딱히 의도는 없는데 돌아가 있길래 약간 웃겨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이런 목소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들어보니 후시로 다 한 것 같은 나름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좀 보이스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아직까지도 엄태구 배우의 목소리가 괜찮는가? 제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괜찮은데 이러고 넘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게 느껴졌나를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아니 그분의 캐릭터니까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바꿔? 목소리가 원래 그런 걸. 저는 오히려 처음에 엄태구 씨가 어떤 역할로 나오는지조차 모르고 봤다가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얘는 어디 있어? 어제 경찰 듣기 났다가 뭐 저쪽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찾아갔을 때 에이스가 있구나 한 명. 그 에이스가 설현인 건가? 라고 정도로 생각하고 근데 엄태구 씨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에이스라는 얘기구나. 기대가 막 됐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좀 놀란 게 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수염과 이 갑옷과 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무거운 갑옷이 아니라 그냥 좀 가벼운 날랜 옷을 입고 있는 약간 한랑한 애가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장군의 포스라기보다는 갑옷이 좀 무겁고 커 보이는 느낌? 이건 이미지가 좀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내가 상상한 거랑 보는 거랑은 봤을 때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남주혁 배우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갑옷이랑 말 달리고 하는 게 그냥 너무 만화 같은 얼굴인데 많이 우려했던 게 남주혁 배우와 이제 설현 이 두 명의 배우가 연기를 잘 할까를 많이 걱정했었는데 남주혁이 대장기입니까? 네네네. 네. 태학도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괜찮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고. 근데 왜 거기는 하이브 안 써요? 뭐 거기에 대한 기사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일부러 안 쓴 거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뭐 그냥 고증에 따르면 크게 틀리지 않대요.
화이트 안 써도 돼? 걔네 그러니까 약간 화랑 같은 애들이었던 것 같아. 교육생이었던 것 같아. 사양생도 뭐 그런 것 같아. 남주혁 배우가 마지막에 이제 지원군을 끌고 쫙 흰색 옷을 입고 망토 입고 날려올 때는 약간 반지 여장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남주혁 더 화이트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남주혁 더 화이트 막 이런 느낌? 백색의 남주혁. 남주혁 더 그레이였다가 남주혁 더 화이트. 남주혁 더 화이트 막 이런 느낌이 나면서 되게 괜찮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설현 배우의 프로필 사진이 너무 아이돌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네이버와 다음에. 뭔 상관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배우로서 이제 전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 매니저는 빨리 이거 확인해가지고, 이 영화 프로필에 뜰 때는 좀 사진을 바꾸는 게 어떤가. 정은채 씨 신녀 역할은, 좀 그렇더라고요.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비주얼은 뭐, 얘기 안 하고 있을 때는, 왜 신녀 뭔가 이렇게 신비롭고 그건데. 내가 쐈습니다 막 하면서 뒤에 막 하니까 이거 조금 뭐지? 우리 대장기 남주혁이 옆에서 목을 싹 베면서 고구려한 지시한다 하잖아요. 갑자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영화의 가장 나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가 있을 만한 장면은 다 뭐냐면 전투의 진한함이나 막 잔인함이나 막 거기서 막 승리의 기쁨과 사륙의 기쁨인지 뭔지 모르고 막 이런 게 막 뒤섞여 이런 게 아니고 다 브로맨스야. 복숭아 아니면 막 이때까지 이 단검으로 얘를 죽일까 말까 하던 애가 배신한 신녀를 지가 대신 죽이고 막 이런 걸로 자꾸 감정이 오니까 아니 이 영화는 뭐야. 얘네 사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좀 주제가 왔다 갔다 해요. 또 그런 가장 단적인 예가 사실 이 영화에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발휘돼야 되는 전투 이외에 가장 긴장감이 유발돼야 되는 장면은 면도 장면인데 면도 장면을 비롯한 그 막사에서 둘이 있을 때의 장면인데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되고 계속 추수리가 와서 방해하면서 저놈 저거 이상한데 또 와가지고 저놈 저거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나 저놈 죽여야 된다고 이러면 한 3번 4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찍혀 있는 게 그 긴장된 장면을 찍어놓은 게 찍어야 되니까 그냥 찍은 느낌이에요. 사람들을 세워놓고 서로가 그냥 말만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느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려고 해서 한 장면은 면도를 해달라고 해서 막 하는 건데 햇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아. 칼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얘가 긴장한 걸 그냥 얼굴 클로즈업 보여주고 조인성의 목을 보여주고 한다고 그게 될까? 제가 또 이 장면이 정말 그렇게 찍히면 안 된다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장면의 모티브가 되는 단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목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은 2가지인데 단지 비누 거품일 뿐 혹은 비누 거품이라고 번역된 에르난도 테스의 단편 소설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방금 전에 레지스탕트 애들이 이 산에 있다 그래가지고 싹 다 토벌하고 돌아왔대요. 스페인 내전이 배경인데 그래서 토벌 대장이 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고 이발소 주인은 자기의 절친, 아들, 지인들이 모두 레지스탕트에 가입돼 있어요. 이들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밀고에 의해서 싹 다 토벌된 것 같아. 그 중에 자기랑 굉장히 가까운 관계의 애가 죽지 않고 잡혀온 것 같아. 그래서 좀 있다가 마을 광장으로 나오면 걔네 총살하는 거 볼 수 있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 토벌대장이 온몸에 이제 피칠갑이 돼가지고 총 탄띠 그대로 메고 면도하러 와요. 이발소에. 목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얘가 얘를 죽일까? 그어버릴까? 이 새끼가 알고 왔나? 날 떠보려고 하는 건가? 진짜로 걔를 살리고 와서 총살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때 가면 내가 죽는 건가? 그러면서 계속 목에 있는 살짝 그으면 이거 그냥 죽일 수 있는데? 바깥에 보초병이 있나? 뭐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다가 하지만 그냥 굉장히 잘 벼린 면도날로 깨끗하게 면도를 해주고 그동안 내가 손을 떨지 않았다는 거 하나로 그냥 안도하고 면도가 다 됐다라고 했더니 그 토벌대장이 한마디 해요.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지? 이러고 나가버려요. 그게 이 내용의 다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면 야, 저 악당은 저렇게 잘나고 굳세고 나는 선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약한가?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심지어는 제 신념을 내가 좀 알고 싶다.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지? 제가 저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된 동기를 내가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많은 게 함축된 명단편인데 사실 똑같아요, 지금 그게. 알면서도
칼 주고 네 칼이 더 좋으니까 마침 둘밖에 없게 됐을 때 자기 목을 내주고 면도를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면도를 막 하려고 얘가 겨우 이렇게 살짝 잘라내니까 지금은 하지 마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씨 뭐 하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몇몇 실패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클로즈업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수염 묻힌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하레이션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바짝바짝 너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인성 배우가 수염이 굉장히 많이 나는 배우를 알고 있는데 이거 왜 붙여가지고 이렇게 티가 나지? 나는 생각부터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정도 수염 길이는 칼을 안 쓰고 가위를 쓸 것 같은데 거기 가위 없나? 막 그런 생각도 두 번째로 들고 세 번째는 그 칼이 목에 닿아야지 오는 서슨 패스가 있는데 끝에 수염 계속 잘라내고 앉아 있는데 이걸 아니 뭐 하는지 알겠는데 감독님 바짝 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좀 더 칼 바짝 갈아가지고 목에 바짝 떼서 삭삭삭삭 밀어줘 이 소리 내야 돼요. 목젖에 밀착시킨 다음에 이거 아래 이렇게 하면서 이걸 힘줘서 그을지 말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리고 성주는 똑바로 앉아 있잖아. 그럼 얘를 제압하기 너무 쉽잖아. 누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정황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계속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왜 그 정황을 생각을 안 할까? 잘 할 생각은 안 하지? 우리 이런 생각이 팟캐스트는 드는 항상 거죠. 이렇게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독님한테 어떻게 연출해야 되냐까지 좀 설명하는 이런 유의미함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문제는 감독님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안 들으신다는 거지. 이건 이제 허공의 전자파로 사라지. 굳이 만약 그 장면에서 뭔가 어색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아마 요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도 얘기했듯이 좀 이건 진짜 뭐 부인할 수 없이 실패한 장면이 그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더 든다고 한다면 마지막 신공을 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거기서 오는 쾌감은 있어요. 그 쾌감이라는 게 그냥 마침표 잘 찍는구나라는 쾌감은 있어요. 네. 이 영화의 그냥 클라이막스 마무리 한번 딱 집어주는구나. 거기서 오는 감동도 있고. 네. 근데 1, 2분만 지나봐도 근데 이거 좀 아쉽네 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장면인데 아무도 못한 게 뭐 약간 엑스칼리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뭐 신궁을 쏘게 되는데 기존에 못 쐈던 이유와 이제 쏘게 된 이유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뭐 사실 시도하는 장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인성이. 네. 근데 이 또한 조인성이 멋있어 보여야 함에서 실패한 거에서 또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당기게 된 이유가 죽어간 민중들. 물개를 얘기할 때 그 배구 감독님이 피를 토하면서 하나씩 기억되지 못하는 이런 민초들이 그 화를 땡기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하나. 그럼 같이 모여서 땡기든가. 막 이런. 같이 모여서 땡겨야 되나? 혼자 땡기니까 허리 안 땡기지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뭐 방점은 잘 찍는 기능은 확실하게 하지만 따져보면 좀 많이 아쉬운 장면이 아닌가. 거기에서 와 진짜 멋있다. 화살 하나 땡기는데 뭐 요것만 성공을 했어도 좋은데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화살을 따라 카메라가 갑니다. 네. 열심히 날아가서 그거 정말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왼쪽 눈으로 들어가는 그건 약간 그 양궁할 때 10점 가운데 있는 카메라 깨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되네 네. 느낌이지. 악당이 드디어 치사참하게 쓰러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좀 아쉬운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아니야 우리는 양궁할 때 카메라 박살 내는 걸 하고 싶었던 거야도 아닌 게 더 찝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고구려 신이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쐈더니 눈이 빡 뚫렸어. 를 그냥 대놓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걸 당기는 게 말도 안 되게 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다고 모두가 생각해. 하지만 이거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활 가져다 주는데 개고생하고 억지로 가져다 주고 거기 각지에서 싸우고 있던 장군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거 당겨서 한 번 쏘는 거에 우리 모든 걸 거는 걸로 집중이 돼서 그래서 그냥 당태종 눈을 뚫으면 안 되는 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이건 마지막에 내가 내 스스로 초를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딱히 그걸 당겨서 왼쪽 누나를 관통시켜서 당태종이 간 건 아니고 대장기 더 화이트가 원군을 불러서 당태종이 물러난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궁을 왜 쏜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100% 뭘 해가지고 이게 된다에 도달 못하고 이게 안 될 경우에 요걸로, 요게 안 될 경우에 요걸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영화 활도 봤고 네. 올림픽 양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이거 화살촉이 슬로우로 날아갈 때는 네. 물고기처럼 날아간다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치? 너무 똑바로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돌면서 가잖아. 그냥 네. 회전만 하면서. 굉장히 물고기처럼 막 이렇게 휘어가지고 가야 그렇죠. 되는데 동 쐈더니 그냥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요. 어쩌면 이걸 수도 있지. 신공이라서 왜 프리킥 찰 때 보통 축구에서 무회전이야? 무회전으로 가. 그대로 간 거지. 근데 그러면 그것도 생각했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거는 신궁이니까 무회전이야. 이렇게 양궁처럼 안 가고 국궁처럼 안 가고 그치. 그냥 갖다 치자.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그 큰 화살이 날라와서 눈에 빡 박혔단 말이야. 그렇지. 으아 하면서 뻥 뽑아. 그렇지. 아니 그리고 하다못해 그러면 뭐 눈알이라도 같이 빠지던가. 안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저렇게 날아서 박혔으면 안 빠질 것 같은데 딱 하니까 뻥 나와가지고 이렇게 잉크만 하고 있으니까 그 윙크하면서 또 할 거 다 해. 이게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장면까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많이 보아온 여러 가지 훌륭했던 장면들에 비해서는 네. 만족치가 100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한 6, 70 이상 주는 저는 쾌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거기에 따르는 관객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혹시 안시성을 보신 분들, 혹은 안시성 보신 여러분들, 만약에 쐈는데, 당태종 앞에 꽂혔어. 네. 아니면 말대가리 뚫고 들어가서 땅에 꽂히고, 그냥 낙마하고 말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래 되죠. 그리고 원군이 딴 데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원군이 오면 안 되나? 이 장면은 주요하게 SBS 연계 소문에 나오는 장면과 일치합니다. 그걸 해야 되니까. 그게 사료로 정리된 거는 세 줄밖에 없다고는 하는데, 네. 건너 다른 어떤 곳에는 당태종이 부상은 입었다라고 거는 기록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죽었고, 유언으로 네. 고구려는 공격하지 말라라고 그런 내용은 다 공이 가져가는 걸로 보아. 네. 그 장면은 뭔가 기록된 게 있나 싶더라고요. 야사로서 왼쪽을 네. 부상 입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럼 정말 그러면 너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잘 안 됐지만 있는 건 잘 고증하는 게 목표인가 영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걸 잘 못했지만 있는 걸 그대로 하면 니네가 재밌게 봐란가? 그냥 말이 되게 어렵다. 그냥 쌍욕으로 안 들리려고 돌려 말하는 거잖아. 그냥 적어도 기록되고 많이 표현되었던 팩트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네. 약간 상상력을 가미한 정도가 아닐까. 거기서 더 하고 싶었던 거는 네. 젊고 세련된 액션으로 이 전투를 표현한다.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사람의 근저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러고 보니 더 들어가보니까 7살 때, 삼국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집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배우 허정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녹음을 저희가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달라고 황대 네가 물어봐봐. 네, 배 감독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스펙타클 전투 영화 연락을 기다리는 이런 네. 약간 이런 핏그름을 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내다 보니 이제 주위에 영화와 관계된 분들이 많은데 네. 보면서 막 피가 끓는 열정이 샘솟았대. 이게 나도 할 수 있겠다. 인 건지 네. 아니면 야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뭔가 이게 사람의 어떠한 흥미를 자극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지금 저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신 거군요. 아니요 또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네. 저는 달라요. 내가 있던 걸 아직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거지. 내가 할 수 있게, 이게 아니고, 나도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카테고리다. 네. 자, 오늘 그런 안시성 저희가 해드렸는데, 영화로는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네. 안내해드린 대로 박해준 배우 특집이 있고 네. 그 다음 날은 마지막 방송을 하고 시즌2를 이제 종료를 하는데요. 추석 때 영화 3편 네. 별거
다 별로라는 얘기만 막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에이, 영화 별거 아니다. 영화 네. 보지 말자. 라고 판단은 하지 마시고요. 네. 셋 중에 그래도 하나는 한국 영화 봐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네. 한시적 재밌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한 시간, 재밌어. 1시간 반 동안 까놓고. 재밌는데 아쉽다는 거지. 저 재밌어요. 아무튼. 네, 영화들 많이 봐주시고. 저희는 내일 박해준 배우 모시고 찾아뵙고. 네. 마지막 날, 황대리하고 이렇게 셋이 다시. 그렇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